중국이 바로 얼마 전 딥시기를 출시하며 미국에게 엄청난 비곁을 선물하더니 그 사이 또 다른 엄청난 것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지구 최후의 전쟁을 위한 전 세계 최대인 미국 국방부 펜타곤보다도 무려 10배나 큰 초대형 군사 복합 기지를 지금 건설 중인 것으로 알려져 지금부터 2027년 사이, 그러니까 빠르면 바로 올해 또는 내년에도 어느 날 새벽 급작스럽게 대만을 침공하거나 또는 그보다 훨씬 더 충격적인 군사 작전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미국 파이낸셜 타임즈와 뉴스위크 외 여러 매체에서 분석한 지금 그 중국 상황에 대한 이야기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게 파이낸셜 타임즈의 기사 제목이고 또 이게 뉴스위크의 기사 제목으로 그 기사 내용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두 가지 키워드는 첫째, 펜타곤보다 10배가 큰 통합 군사 센터를 건설 중이라는 것과 둘째, 그게 앞으로 다가올 어떤 최악의 군사적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라는 부분입니다. 일단 현재 중국에서 짓고 있다는 그 중국의 펜타곤, 저는 편리상 그냥 줄여서 중타곤이라고 부를 예정인 그 어마무시한 장소는 베이징에서 불과 30km밖에 떨어지지 않은 지역에 가로와 세로 각각 6km가 넘는 초대형 규모의 복합 군사 시설로 지금 빠르게 지어지고 있습니다. 지상 위로 드러난 그 규모 외에도 엄청난 공중 폭격, 그러니까 심지어 B2 폭격기에서 쏟아붓는 벙커 버스터 폭탄과 핵폭탄까지 견딜 수 있는 수준의 매우 깊은 강화 콘크리트 지하 벙커들과 수많은 터널들까지 구비된 강력한 시설로 알려져 있습니다. 도대체 뭘 준비하길래 이렇게까지 튼튼한 초대형 벙커를 급하게 준비하는지, 이에 대해 미국에서는 중국이 조만간 미국과의 어떤 커다란 갈등이나 심지어 핵전쟁까지 시사되는 대규모 군사적 충돌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중국은 이런 우려에 확신을 주기라도 하듯 최근 기존 500기였던 핵무기를 현재 600기까지 늘린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이제는 과연 그와 같은 우려가 맞는 것인지가 아닌 그게 언제가 될 것인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제가 군사나 해외 정세 전문가는 전혀 아니지만 그 시점은 무조건 2027년 전, 그리고 이 중타곤이 완성되어 운영되는 이후 딱 그 사이가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어째서 그게 2027년 이전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그건 시진핑이 그렇게 할 거라고 이미 말했기 때문입니다. 과거 시진핑이 중국 인민들을 향해 한 약속을 보면 첫째, 지난 2021년 제14차 5개년 계획이라는 이름의 선언에서 그는 2025년까지 중국의 제조업의 첨단화 그리고 인공지능과 양자 컴퓨팅 분야에서 미국을 넘어서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올려놓겠다고 했는데 놀랍게도 여기에는 친환경적인 그린 정책 또한 포함되어 있었는데 올해가 이미 2025년이라서 그 공약의 달성 성적을 좀 살펴보면 제조업의 경우 사실상 규모 면에서는 미국을 앞선 것이 맞고 그 산업의 첨단화 역시 일부 미국에 꽤 견줄만한 수준까지 도달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살펴보면 중국은 항상 그 껍데기만 엄청난 속도로 빨리 뭘 만들어 놓고 나중에 보면 그 안의 내용은 엉망인 경우, 그러니까 아주 단적으로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 우리나라도 지난 60년대부터 전쟁으로 황폐화되어 버린 전국의 산을 다시 푸른 숲으로 가득 채우겠다는 전 국가적 산림 하이모 계획을 선언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우리는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도 무려 10년 가까이나 일찍 그 불가능한 목표를 달성해 버린 것은 물론 전 세계에서 그런 시도를 해서 성공한 유일한 국가로 남아있는 상황인데 한편 중국에서도 앞서 말한 그 그린 어쩌고 목표를 진행하면서 어찌어찌 달성하기는 했고 크게 자축도 했는데 문제는 그게 무려 녹색 페인트로 전국의 산을 칠해버리는 방법으로 달성했다는 점입니다. 정말 그 무엇을 상상하든 그들은 언제나 우리를 놀래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하지만 그 외 군사적인 부분도 또 이번 딥시기 사건에서도 알 수 있듯 인공지능 부분에서도 비록 미국을 능가하는 수준은 못 되지만 그리고 그 발전의 지속성도 심히 의심스럽지만 어찌되었던 정말 엄청난 속도로 발전을 이뤄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중국이 더 정확히는 시진핑이 이렇게 모든 걸 급하게 서두르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는 지난 2022년에 2027년까지 대만을 반드시 통일시키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2027년은 중국 해방군의 건군 100주년이 되는 기념적인 해이기 때문에 또 그들의 군대의 이름이 희한하게도 중국군이 아닌 해방군인 이유도 지난 1927년 중국 공산당이 중국의 국민당과 내전을 벌이며 군대를 창설할 때 국민당 또는 민주주의에 의해 억압당하는 중국 인민들을 공산주의로 해방시키기 위한 무력의 총칭으로 그 군대의 이름을 명칭한 것으로 그 말은 다시 아직 남아있는 마지막 국민당의 세력들과 땅, 즉 대만까지 완벽하게 통일을 해야만 그 중국 해방군의 창설 목표를 완수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너무도 많은 명분으로 인해 반드시 그것도 2027년까지 대만을 통일시켜야 하는 것이자 또 그게 시진핑에게 남은 마지막 과업인 것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군대조차 없던 대만이 이 반도체라는 아주 귀중한 산업을 키운 덕분에 갑자기 미국이 대만을 어릴 적 잃어버렸던 소중한 동생 대하듯 싸고 돌며 앞으로 우리 동생 때리면 그땐 나와도 전쟁이라며 으름장을 놓자 시진핑의 계획에 커다란 난관이 생겨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엄청나게 벌크업을 하면서 대만인의 형 미국과도 싸울 수 있는 강력한 군사력도 서둘러 키우게 되었고 미국과 사이가 틀어질 때를 대비해 미국부터 공급받던 다양한 첨단 산업 분야들도 다 중국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키우기 시작한 후 이제는 그 마지막 작업으로 정말로 시진핑이 결단을 내려서 우리가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서 스마트폰을 켰는데 거기에 지난 새벽 중국 대규모 대만 공습 시작이라는 놀라운 속보 제목을 보게 될 날이 실제로 오게 되면 그때는 미국과도 전면전, 그러니까 핵무기 사용까지도 예외가 아닌 실제로 모든 걸 건 마지막 둠스데이 대전이 펼쳐지게 되기 때문에 그 마지막 준비 작업으로 지금 저 어마어마한 규모의 중타곤을 건설 중인 것입니다. 그냥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이런 정황들을 가지고 끼워 맞춰 예측을 해보아도 중국은 지금 조만간 정말로 대만을 침공할 계획이며 또 그 이후 촉발될 미국과의 충돌까지도 대비하고 있는 것이라고 전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진핑이 꼭 이 마지막 숙제를 해결해야 하는 이유는 또 있는데 지금 중국 내에서 시진핑의 인기와 영향력이 예전과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군사력 발전이고 인공지능이고 녹색 페인트고 다 좋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바로 배고픈 백성이라고. 한 나라의 지도자는 자신이 그 자리에 서 있는 이유,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를 지도자로 만들어준 이유는 무엇보다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켜내는 책임, 더 구체적으로는 그들의 일상이 배고프거나 부족하지 않게 나라의 경제가 원활히 잘 돌아가도록 운영하는 책임이 가장 중요한 지상과제인 것입니다. 그게 그의 존재의 유일한 이유입니다. 중국인들도 자기들 배가 고프고 일자리가 없어지면 그게 공산주의든 아니면 대만 통일이든 간에 그런 추상적인 이데올로기보다는 당장의 생활이라는 훨씬 더 무섭고 실질적인 문제에 대한 답을 그 지도자에게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의 경제가 엉망입니다. 지금 중국은 과거에 10%를 널뛰기 하듯 넘나들며 날아다니던 GDP 성장률이 4%대로 급격하게 추락해버린 상황이며 부동산 시장 역시 얼마 전까지 여러 뉴스에서 다루었듯 말하자면 그 버블이 아주 제대로 터져버려 단지 집값이 폭락한 것이 아닌 한 도시 전체가 유령 도시가 되어버릴 정도로 지난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 당시 미국이 겪었던 그 손실을 아주 가볍게 넘어설 정도의 피해가 현재 진행 중인데다가 그럼 그들이 항상 그렇게 말하듯 우리는 나라가 거대하기 때문에 내수 시장만으로도 아무 문제 없이 굴러간다고 자신했던 것과는 달리 지난 2년 이상 생산자 물가는 26개월 넘게 하락 중으로 이건 심각한 디플레이션, 즉 과거 일본이 그 잃어버린 30년을 시작할 때 보였던 그때 상황과 너무 비슷하며 소비 심리 위축으로 인한 내수 부진에다 학교를 졸업한 젊은 친구들 대부분 일자리를 찾을 수가 없어 실업률까지 역대 최대 수준으로 지금도 계속 올라가고 있어 지금 중국의 경제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걸 해결할 만한 뚜렷한 방법도 없다는 것이 시진핑의 진짜 고민입니다. 어쩌면 그래서 그들의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해 베이징 옆에다 그런 대규모 복합 군사 기지를 건설하며, 그러니까 과거 로마 때 황제들이 자신들이 정치적으로 곤란해질 때마다 엄청난 대규모 이웃나라 침공 캠페인을 시작하며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곧 대만을 침공하여 그 100년 만의 과업을 드디어 달성할 것이다 라고 눈속임 또는 정치적 오도
주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건 시진핑과 그쪽 중국 분들께서 알아서 할 일이고, 개인적으로 이런 중국의 대만 침공 뉴스가 나올 때마다 가장 불안하고 거슬렸던 것이 바로 어찌어찌 하다 보니 이거 저기서 큰 전쟁 터지면 아무 상관없는 귀한 우리나라 국군 병사들이 총알 바지로 가장 먼저 앞장서서 그 죽음의 선봉장으로 나서게 되는 것 같은 매우 이상한 상황이 진행되고 있어 사실 너무도 불안하고 걱정이 되었었는데, 이제 바이든 할아버지도 자리에서 물러났고, 또 무엇보다 실제로 시진핑이 대만을 침공한다고 해도 계산 빠른 트럼프가 과연 그걸 워싱턴의 안전까지 걸어가며 무조건 미국의 전쟁으로 만들겠다고 나서지는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최소한 여기 동아시아에서 시작되어 부지불식간에 전 세계가 갑자기 휘말려 들어가는 세계 3차 대전은 아마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게 중국 대만이든 아니면 중국과 미국의 충돌이든, 이제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또 이스라엘도 그런 것처럼 지금 전 세계인들은 이 전쟁이라는 것에 이미 너무도 지쳤고, 코로나에 이어 갑자기 시작된 두 개의 전쟁 때문에 전 세계 경제 또한 지금 너무도 힘든 상태라, 또 다른 전쟁은 어쩌면 이제 세계 경제가 추가로 감당할 수 없는 너무도 큰 부담이 될 것이기 때문에, 물론 쉽지 않겠지만 대화로, 그리고 무력이 아닌 평화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서로 잘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Even if you try, you wouldn't understand it. Maybe something's missing inside of you. Just a bit of sugar to that horrid bitter. Maybe you taste different.